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시장을 놀래킬 만한 수준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살짝 뛰어넘긴 했는데 영업이익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2조 4,923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8% 증가했고요. 전 분기 기준으로는 4.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 1,150억 원 기록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4% 증가에 그치게 되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48.7%나 급감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5%나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부별로 봤을 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패키지 사업부는 42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4%대 감소세를 보였고요.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컸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됐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의 경우에도 547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61%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IT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학통신 분야는 182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 분기 대비 30% 넘게 쪼그라들게 됐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주요 먹거리가 MLCC 사업부인데 이 부품의 가동률의 경우에도 70% 후반대로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호들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압축해서 말하자면 올해는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MLCC 수익성 회복 그리고 FC BGA의 매출 성장 기대된다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13%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전략 고객 신모델 출시, 갤럭시 S25와 아이폰 모델 등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MLCC 가동률이 지난해 1분기 때 80%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난해 하반기 공급을 시작했던 AI 가속기형 FC BGA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패키지 내 FC BGA 매출 비중이 40% 중후반에서 올해는 절반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기존의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25년은 AI 전장에 견인할 것이면서 삼성전기 1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MLCC 논 IT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규의 거래선 확보를 위한 성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IT에서는 서버 비중이 높아지고 전장 비중의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선 유지했고요. 바이 의견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난해는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개선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 현재 구간도 9% 넘게 급락세 2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네요. 한 10% 전후로 이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정도면 굉장히 좀 세일즈를 하는 듯한 박인 세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요. 딥시크는 앞에서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는 하이닉스의 지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가 더 좀 약간 자극적인 게 나왔었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거래 중단 선언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2시간 정도 있다가 기사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수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을 이제 어떤 기사화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 HBM의 설계를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지 삼성전자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오버라고도 또 다시 연달아서 뉴스가 나와서 아직은 오피셜이 아니라는 점 그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왜 오늘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근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를 거의 99% 추종을 합니다.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전고일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반등을 했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마이크론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특별히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 장담 아닌 장담을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세게 아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되고 있는 HBM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쪽에는 장비를 거의 늘리지 않겠다라고 일단 뭐 밝혔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량 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잘 되는 HBM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25년도에 어떤 실적을 더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도 좀 했었죠. 한 가지 리스크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나는 내가 읽지 않은 서류는 뭐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삼성전자의 조단위에 6조 원인가요? 그다음 하이닉스는 1조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줄지 안 줄지 그냥 안 준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준다 안 준다 하니까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움,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미국을 믿고 네, 그렇죠. 네. 투자를 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그래도 반등이 괜찮게 나와준다면은 SK 하이닉스 오늘 이렇게 10% 떨어지는 거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다만 오늘 밤 좀 떨어지면은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전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파트론인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 큰 특징은 없는데 보니까는 수급이 괜찮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파트론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이런 이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센서, 패키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면서 전자담배,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응원봉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서서히 올라갈 때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이제 매출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8년 30% 수준 500억대까지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또 전략적인 내용을 또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전장용 매출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장용 쪽에 이제 매출 확대로 또 추가적인 이제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또 이렇게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도 지금 이미 작년 3월인가 4월 정도에 한번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을 한다 이제 알렸기 때문에 파트론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였다가 이제 뭐 로봇 쪽으로도 이제 부품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파트론을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120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23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이대로 이제 시세가 분출한다면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은 태광입니다. 앞서서 박근호 이사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조선주도 좀 불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가 이 피팅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현대 일렉트로닉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2년 전서부터 주가가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광에 속한 전방 산업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미국 수출 LNG 쪽이 지금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태광의 성광밴드 대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던 이유는 미국향 수출이 좀 적었기 때문이죠. 지금 태광이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요 두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은 지금 태광이 굉장히 좀
이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매수하기 적당한 구간이고 앞으로 어떤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쇼티지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사실 이쪽은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데 태광 오히려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업은 박전시 파트너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8%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사실 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최근에 좀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작년부터 실행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이제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부 데이터 유출 시도와 외부 공격에 직면한 사례에서 이 성공적으로 일단 이런 자동화된 위협에 이제 대응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정보 유출 또는 이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어떤 그 보안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또 이렇게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원이 오늘 또 급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격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대로 시세가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그러니까 월봉상 기준선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정시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